안녕하십니까. 몽골이즘의 이경민입니다. 오늘은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아니 에르노의 단순한 열정은 최근에 문학동네를 통해서 출간이 되었고요. 그리고 매우 얇은 소설입니다. 누구나 부담 없이 읽을 수 있는 소설입니다. 제목은 매우 단순하고 내용도 매우 단순합니다. 이 짧은 소설에서 얘기하는 것은 한 여자가 한 남성을 어떻게 사랑했는가에 관한 이야기가 전부입니다. 시작이자 끝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근데 이렇게 짧고 단순하고, 그런데 읽은 독자들까지도 단순할 수 있을까 하면 그건 또 전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소설은 놀랍게도 작가 본인의 경험으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그 본인의 경험이라는 것이 무려 13살 어린 남성과, 그것도 유부남과 불륜을 저지른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소설의 시작은 그 불륜남이 떠난 이후로 9년의 시간이 흘렀고 그 시간 동안 늘 이 사람을 그리워했다라면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굉장히 놀랍죠. 근데 불륜을 저질렀는데 이게 사회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는 차치하더라도, 근데 이런 소설이 노벨 문학상까지 수상할 수가 있는가라는 의문이 생기게 되고, 이걸 또 국내에 굳이 번역을 해서 들고 와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읽힐 수 있는가라는 논란을 충분히 불러일으킬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소설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읽었고요. 그렇게 생각하게 된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릴까 합니다. 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한 가지는 확실하게 하고 넘어가야겠죠. 그래서 불륜을 용인할 수 있나? 불륜을 도덕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그럴 수 없어요. 그래서 안 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누군가를 선택하고 내 배우자를 선택을 하고 만나서 가정을 꾸려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어떤 미친 사람이 갑자기 등장해서 내 배우자를 너무 사랑하니 내 배우자를 탐하도록 하겠다, 그러면서 내가 이룬 행복의 근간을 뒤흔든다. 미친 짓이죠. 그게 용납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걸 도덕적으로 우리가 용인해 줄 수 있는 어떤 거는 절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소설은 문학상까지 받게 됐나? 무려 노벨 문학상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매우 궁금하지 않습니까? 언어 예술을 한다는 사람들이 어디가 나사가 완전히 빠져 있거나 어디가 이렇게 정신세계가 붕괴가 됐거나 그런 경우가 아니란 말이죠. 어째서 불륜같이 나쁜 행위를 한 작가의 글에 문학상까지 줄 수가 있을까요? 솔직히 그렇습니다. 불륜 자체는 용인이 되거나 그거 인정을 어떻게 누가 해줘도 안 되겠지만, 저는 이게 작가의 고유의 경험이고 정직하게 모든 것을 얘기했다는 점에서 그 부분에서 일단 긍정적으로 조금은 봐줄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하고요. 그 과정에 대해서 여과 없이 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우리 세계에 가정을 이루고 혼례를 치르고 의리를 지켜야 되는 이 세상에서 그걸 누가 과연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를 놓고 생각을 한다면 몇 없는 것 같아요. 정말 극소수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조금 더 파고 들어가서 얘기를 해볼까요? 소설에서 주인공은 말을 합니다. 작가는 말을 합니다. 나는 그래서 그 당시 짐승이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 남자가 떠나고 나서도 굉장한 집착과 관계를 보여줍니다. 그렇지만 절대 어떠한 선을 넘지는 않아요. 그 사람에게 다시 연락을 한다든가 혹은 그 남자의 배우자를 추적을 한다든가 그런 완전 미친 사이코 짓은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떤 짓을 하느냐? 그냥 혼자서 미치도록 그리워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짐승처럼 괴로워하면서 진짜 광인의 모습이 여과 없이 나와요. 근데 이 부분이 저는 어떤 아름다운 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용기 있게 나는 그때 그릇된 감정을 가졌었어. 그릇된 감정을 가졌지만 이렇게 차지한 감정이 너무나 소중하여서 난 최선을 다해서 그 순간을 불사질렀어 라고 말을 하고 있는 어떤 지점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이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다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저는 이제 올해 만으로 40 초반인데 40대 초반인데 제가 장가를 되게 늦게 갔어요.
이건 제 개인적인 경험입니다. 장가를 되게 늦게 가서 지금 3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러니까 30 끝물에 간 거죠. 30 끝물에 가서 뭐 이렇게 된 건데 되게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 나이대가 되면 저도 그렇고 저를 만나는 어떤 이성들도 그렇고 서로를 되게 잰다는 거죠. 사회적 지위나 명예나 뭐 이런 거는 차치하더라도 이 사람이 그래서 날 위해서 어느 만큼 포기할 수 있을까? 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람의 그 외에 다른 조건은 뭐가 유리할까? 나한테 뭐가 득이 될까? 이런 걸 굉장히 이제 따지게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서로 젊은 시절에 만날 만큼 만나봤고 더 이상은 예전처럼 불타오르지 않는다는 걸 누구나 잘 안다는 거죠. 그때 같은 실수를 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상대는 상당히 재면서 이렇게 보게 되는데 그래서 무서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를 재거나 측정하면서도 불구하고 나 이 사람을 한 번 더 만나고 싶다라는 감정이 생긴다는 건 굉장히 무서운 감정이라는 거죠. 근데 무려 유부남인 걸 알면서도 나에게 제약을 줄 것이며 나에게 어떤 소유욕 같은 걸 전혀 충족시켜 줄 수 없다는 걸 알면서도 감정에 불을 지른다. 근데 그런 감정이 나에게 찾아왔다. 이 자체가 되게 어메이징한 일이라는 거죠. 불륜 자체를 뭐 아름답게 포장하려는 내용이 아니라 나이를 먹고 나서도 사랑이라는 감정이 찾아온다면 그 감정은 되게 귀하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귀하다는 거예요. 왜냐? 다시는 절대 안 올 줄 알았거든. 다시는 절대 안 올 줄 알았던 어떤 감정인데 나한테 선물처럼 찾아와 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이걸 쉽게 떠나보내지 못하는 거예요. 사람의 미련이라는 게 그런 거죠. 와, 이게 내 인생에 다시 또 온다고? 저도 그랬어요. 마누라 만나기 직전까지 누군가를 마음에 담는 일이 생기면은, 와, 정말 다행이다. 아직 괜찮구나. 아직 누군가를 내가 좋아할 수 있구나. 아직은 내가 누군가를 위해 나를 내려놓을 수 있구나. 물론 그 이제 끝에 종착역이 지금 마누라서 정말 다행이지만. 근데 쉽게 그렇게 안 왔다는 거예요. 쉽게 그렇게 안 왔고, 쉽게 그렇게 안 왔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잠시나마 이제 왔다가 가더라도 그게 너무 소중해서 미칠 것 같이 괴롭고 그랬던 적이 있었죠, 저도. 근데 나이 40을 넘어서 50을 가까이 가고 그런데 이렇게 만났다. 그래서 이런 감정이 생기게 되었다. 얼마나 아깝겠어요, 그게. 그 감정이 아까운 거야. 그냥 보내기 안 오면 아까운 거지. 그래서 이제 불타오르는데,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불타오르면 안 되지만 그게 내가 선택한 내 선택에 대해서 내가 스스로를 얼마나 우습게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런 배우자를 선택했지만 선물 같은 감정이 찾아와서 내 배우자를 내팽개치고 그런 게 아니고, 이 소설에서는 이제 여성이 일반적으로 그 감정을 아름답게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누리고 싶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선을 넘진 않아요. 이제 남자가 고국으로 돌아가고 나서는 이 소설에서는 그 남자가 이제 러시아 외교관을 하고 본인은 프랑스인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낯선 타국에 이렇게 들어온 외국인 남성과 연하의 남성과 만나서 이렇게 애정 행각을 하다가도 떠나보내고 나서는 일절 연락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점점 더 미쳐가는 모습이 생생하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게 놀라운 거예요, 저는. 한 마리 짐승처럼 정말 나를 던져서 감정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결코 아름답지는 않았어까지 다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이제 불륜을 미화하고 포장할 목적으로 얼마나 내 사랑이 지고지순하였고 얼마나 애틋하고 아름다웠냐면 그런 게 아니라 정말 바다까지 갔다가 왔어 를 얘기한다고. 근데 그거를 쉽게 누군가 말할 수 있을까요? 절대 말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작가들이 등장인물을 통해서 자신의 경험이나 성장이나 이런 것들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일종의 페르소나 같은 거죠. 그러니까 나의 경험의 일부를 떼어서 등장인물이나 주인공에게 그 일부의 경험을 나눠주고 그 사람의 캐릭터에 맞게 성장을 시킨다거나 이런 게 아니라 이 소설은 그냥 내가 나였어. 이렇게 밑바닥까지 갔던 게 나였어. 라면서 여과 없이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게 왜 대단하냐.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나만의 것일까? 라는 질문이죠. 이게 나만의 감정일까? 아니, 현실에서 우리가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도덕적으로 손가락질을 하면서도 그런 사건들이 매일 일어나잖아요. 매일 일어나고
뭐 인터넷 커뮤니티 게시판 블라인드 가면 매일 불륜을 고발합니다. 글들이 올라오고 얼마나 웃겨 세상이. 근데 거기서 내가 어떤 감정이었고 내가 바다를 어떻게까지 드러냈고 이런 것들은 다 생략되어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런 것들을 생략시키고 오히려 내 감정이 어디까지 갔다 왔느냐를 보여준다는 거죠. 선물처럼 찾아온 이 과잉된 에너지와 열정은 어디까지 보여주었으며 그걸 소진하느라 내가 어디까지 바닥을 치고 왔느냐, 그걸 여과없이 말함으로써 획득하게 된 거예요. 자기만의 어떤 영역.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타입으로는 조금 다른 영역, 다른 관점에서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작가 개인의 자선적인 경험이라고 하는데 그게 왜 수필이 아니고 소설인가에 대한 이야기죠. 왜 소설일까요? 있는 그대로 썼다고 하는데 어디가 소설일까요? 일단 시간의 재구성일 수가 있겠죠. 많은 소설가들이 그렇게 이야기들을 꾸며가잖아요. 올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인데 지금 얘기를 한다든가 지금 이야기를 뒤집어서 더 미래 얘기를 한다든가 하는 식의 시간의 재구성, 그 부분이 들어가서 일 수도 있겠고, 제가 봤을 땐 그런 것보다는 집중해서 말하는 어떤 것이겠죠. 그냥 단순한 수필이 아니라 이야기를 재구성하는 과정에서 한 가지에 집중을 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게 어떤 것이냐, 남자의 감정이나 어떤 나를 둘러싸고 있는 사회적 어떤 환경이나 이런 게 전혀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자신의 감정. 이게 왜 아름답고 이게 왜 멋진 거냐면, 사실 잘 읽어보면 남자는 여자를 사랑하지 않은 것 같아. 남자 입장에서는 그냥 좀 속된 말로 이 여자를 가지고 놀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국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이 사람보다 많이 어리고, 근데 이 사람이 나를 좋대. 그럼 멀리할 이유가 있나? 바람을 작정하고 필 사람이라면 그런 게 그게 거절의 이유가 되냐는 거죠.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너무 쉬운 상대를 만나는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남자 입장에서. 그렇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남자의 이야기는 사실 남자의 관점에서 이야기는 싹 빠져 있어요. 오로지 자신의 감정에서, 자신의 관점에서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리고 미친듯이 파고들어서 광기에 이르는 모습까지 다 나와요. 소설에는 놀라운 구절까지 다 나옵니다. 그래, 이 사람이 에이즈라도 걸렸다면, 그래서 내 몸에 그게 흔적이 남았다면 검사라도 받아볼까? 완전 미친 소리잖아요. 근데 그 정도의 간결히 모습까지 나온다는 거죠. 근데 남자의 감정은 생략되어 있어요. 완벽하게 잘라내고 얘기조차 하지 않아요. 남자가 어떤 식으로 자신을 대했는가에 대해서. 그저 자신이 기억하고 간직하는 남자의 모습만이 나오는 거죠. 이 부분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저는 결혼 생활을 하고 있고 저희 마누라가 있고 사랑하지만, 마누라도 나를 사랑하나? 절대 확신할 수가 없어요. 미뤄 짐작하는 거지 그 감정은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둘이 결혼해서 살아? 어떻게 서로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실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내 감정을 알아요. 나는 내 감정을 알죠. 너무나 명백하게 알고 있죠. 나니까 내 안에서 생겨나는 어떤 에너지고 나의 감정이니까 아는데, 잘 아는데, 타인의 감정을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연애가 재밌는 이유가 뭡니까? 모르잖아요. 그걸 타인의 감정을 모르니까 찔러보잖아. 찔러보고 확인해보고 그 과정을 거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미루어 짐작하는 거죠. 이 사람도 나에게 얼마간의 호감이 있구나. 이 사람이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할 수 있구나. 이 사람 날 좀 많이 좋아하는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해 가잖아요. 알 수가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건방지지만 그렇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했다라는 말을 할 때, 그러셔? 그러셔?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요. 심지어 내 마누라가, 아니다, 내가 당신이 나를 좋아하는 거가 내가 당신을 더 좋아한다라고 얘기를 해도, 그러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사실 확인할 수가 없으니까. 그게 바로미터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둘 사이에. 이렇게 스마트폰에 입력을 해서, 지문 입력을 해서, 야, 나 이만큼 게이지가 차 있는데 너도 이만큼 게이지가 차 있어?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밖에 확인할 수 없어요. 내 감정, 나의 것만. 그러니 사랑은 나의 것이라는 거죠. 타인이 어떤 게 아니라 나만이 할 수 있는 고유의 감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작가는 거기에 되게 집중을 합니다. 내가 했던 내 감정, 그게 어디까지 가 있는가, 그게 어떤 형태로 쓰여졌는가. 다른 관점에서 좀 이야기를 해봐도 똑같은 대로 돌아가는 것 같은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현실은 소설보다 더 재미납니다. 이 소설이 나오고 나서, 그리고 메가히트를 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실제 현실에서 더 나이가 많아진 그녀에게 더 나이가 어린 남성이 찾아와서 당신의 팬입니다 라고 하면서 연애를 또 시작하게 돼요. 굉장하지 않습니까? 13살 어린 연하의 남성도 대단했는데 더 나이가 먹은 상태에서 더 나이 어린 남성과 연애를 한다. 굉장히 그만큼 굉장히 멋진 여성이겠죠? 나이가 먹어도 아름답게 먹은 여성이지 않았을까? 아마 매우 멋진 여성이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얼마나 멋지고 얼마나 아름다웠을까? 젊은 시절의 작가라면, 그리고 나이가 먹어가면서의 모습이 어땠을까? 결코 별로 상상하고 싶지도 않고 실물화된 어떤 영상 이미지를 보고 싶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냥 글을 읽었을 때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서 이런 감정을 느끼고 있다를 확인한 것까지가 되게 좋았다는 거죠. 저는 그것까지 좋았는데 최근에 영상도 만들어졌더라고요. 영화도 됐어요. 영화도 됐는데 지난 2월 1일에 국내에선 개봉을 했다고 합니다. 제3국, 그러니까 프랑스 감독이 아니었을걸요. 다른 나라의 감독이 감독을 해서 촬영을 해서 나온 걸로 아는데 보고 싶지가 않아요. 전혀 그 영화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게 영상이다 보니까 실제보다 더 젊은 여자를 캐스팅했을 거야. 그러니까 실제보다 좀 더 아름답고 이쁜 여자를 캐스팅했을 거고, 보나마나 이제 둘이 사랑을 했다라는 대목에서 이 여자도 이제 젖잖게 야하게 쓴다고 썼지만 전혀 야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야하게 되게 노골적으로 쓰긴 했어도 읽었을 때 야하다, 오씨 야한 것 때문에 미치겠어, 더 읽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고요. 그림. 그러니까 야한 거는 그냥 가정에서 일부였다면 영상에서는 굉장히 야하게 나올 거라고요. 굉장히 그야 보나마나 이제 뻔해서 그런 게. 왜냐면 아무래도 영상문학이고 이쪽은 언어예술문학이니까 장르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좀 더 비주얼에 신경을 써야 되다 보니까 내가 그냥 좋게 간지하고 싶은 어떤 게 깨질 것 같아서 영상은 볼 생각이 일단 없습니다. 이건 너무 곁으로 샜나? 그렇고, 그래서 단순한 열정이라서 단순한 이야기가 적혀 있는 것 같지만 단순하지는 않고, 읽으면은 나의 도덕적 감명과 용인의 선이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할 정도로 여러 논란을 낳을 수 있는 이야기이긴 합니다. 근데 좀들 읽어보셨으면 해요. 특히나 이제 젊은 세대들이 좀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왜냐하면은 나이가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제가 했던 말에 공감을 많이 할 거예요. 그렇게 떠나간 감정이 아직 살아있구나, 불씨가 살아있구나, 감사한 감정. 근데 이거를 속으로 삼킬 것인가, 아니면은 그 감정을 그 순간만큼만 타오르게 할 것인가. 물론 그렇다고 해서 분류를 막 권장한다, 이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감정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 라는 태도의 문제. 근데 젊은 사람들이 왜 읽어봤으면 싶냐하면 그런 감정에 이제 이입을 할 수 있다 없다와 별개로 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해요. 무슨 얘기냐면 최근에 제가 저보다 나이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제 깜짝 놀라는 게 뭐냐면, 찌질한 걸 절대 못 받아주고 찌질한 걸 절대 못 참아주더라고요.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게, 그 찌질하다는 거에는 짝사랑도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군가를 혼자서 외롭게 좋아하거나 이러면은 그냥 그건 찌질한 거야. 성공하지 못한 연애담이라서 실패한 연애담이고, 인정받지 못하는 어떤 감정인 것처럼 개무시를 당해요. 근데 세상에 어떤 인간이 개무시를 당해도 괜찮습니까? 그 사람의 감정에 그렇게 무시를 한다 괜찮다고 누가 그럽니까? 현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전 되게 떳떳하게 얘기를 하거든요. 내가 네 가을 너무 좋아했었어. 굉장히 좋아했었어. 지금도 얘기할 수 있어요. 물론 마누라가 들으면 이제 병기를 켜겠지만 근데 그게 사실인데 어떡해. 사실이었고 내 감정이고 되게 소중했던 기억들인데 근데 이제 나이 어린 친구들하고 얘기하다가 그래서 사귀었어요? 잘 됐어요? 어디까지 갔어요? 그게 뭐가 중요한 거야 그게. 중요한 건 감정의 순간이 중요한 거죠. 자기의 감정을 자기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게 중요한 건데 객관적인 3자의 평이 그렇게 중요한가? 를 얘기하고 싶어서 한번 읽어봤으면 싶어요. 특히나 이제 페미니즘을 주창하거나 하시는 분들이 읽어봤으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왜 좋냐면 일단 설정이 우월한 매력 있는 여성이라서 연하의 남자를 거드린다. 또 그렇지만 또 파격적으로 반대로 그 가정에서 오히려 함몰되어 남성에게 함몰되어 내가 이렇게 감정이 끌려가더라 또 여과 없이 나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걸 승리의 개념으로 볼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감정을 나누는 형태야로 이제 좀 봐줬으면 싶으니까 그러고 나면 그분들하고 좀 더 얘기가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그래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읽어보셨으면 좋겠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은 짧았나? 이렇게까지만 이야기들을 하고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그렇습니다. 유튜브 채널을 하기 전에 팟캐스트를 한 몇 년 했었고 비정기적으로 업데이트를 하다가 최근에 완전 팟캐스트를 접고 유튜브 채널을 만들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봐주셨으면 하고요. 저의 채널은 그만큼 하고자 하는 이야기도 많고 보여드릴 것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부터 보여드려야 될지 몰라서 문제인 거지 콘텐츠는 넘치니까 앞으로도 채널을 통해서 자주 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15번지 이경민, 몽골리즘의 이경민이었습니다.